보라색과 남색의 비구름이 충청을 거쳐 경기 남부와 강원도를 지나갑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붓는 강력한 호우 구름대입니다. 지난 밤사이 충남 서산에는 1시간에 114.9mm, 홍성과 서천에도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산과 홍성은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었고 당진과 태안, 아산, 예산에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남쪽의 열대요란으로 인해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하면서 충청 지역에 폭우가 집중된 겁니다. 기상청은 충청에 내린 폭우가 100년에서 200년 만에 발생할 수준의 기록적인 호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번 밤을 덮친 극한호우. 지난해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 16건 중 12건은 밤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유독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원인은 대기 하층을 지나는 빠른 바람, 이른바 하층 제트입니다.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달궈지면서 난류가 생겨 바람 속도가 줄지만 밤에는 난류가 사라지면서 바람이 막힘없이 지나가 수증기 공급이 원활해지고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층제트는 수증기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비구름의 재료를 더 많이 공급합니다. 이때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구름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강한 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밤사이 폭우. 올여름에도 몇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보가 나오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홍수경보가 내려진 충남 당진의 채운교 부근. 쉴 새 없이 화면이 번쩍거립니다.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충청 지역에는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잇따랐고 새벽 5시쯤에는 서산 지역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낙뢰에 맞아 고장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강수량 자료 전송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제부터 어제 새벽까지 전국에 떨어진 낙뢰는 모두 12,000회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충남이 9,000회를 넘어 73%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당진에는 1,980차례 넘게 낙뢰가 떨어졌고 시간당 114.9mm에 달하는 물폭탄으로 이틀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넘은 서산에는 2,600차례나 번개가 쳤습니다. 지난 한 해 충남 서산에 떨어진 낙뢰가 1,100여 회였으니 2년치 넘는 벼락이 하루에 발생한 셈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그만큼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건조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온더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두 공기 간의 충돌이 극화되고 굉장히 강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졌던 지역이 서산 부근이라 그와 함께 낙뢰가 매우 많이 쳤던 지난해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내렸던 것을 미뤄볼 때 올여름도 이번 극한호우가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여름철 시간당 30mm 이상 장대비가 2시간 이상 집중되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 데다 연이어 만들어진 태풍과 열대 저압부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쉼없이 올라오고 있어 호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철 이례적 물폭탄이 쏟아졌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태풍이 직접 북상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장마철로 접어든 7월 이후 정체전선과 태풍 수증기가 겹치면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16차례나 쏟아졌습니다. 이런 극한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사태는 막을 수 없지만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살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린다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솟아오르거나 계곡 상류의 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우물이나 샘물이 갑자기 끊겼을 때도 산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바람이 없는 산에서 나무가 흔들리거나 갑자기 기울어지고 산로림이 들리는 건 산사태 전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에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주변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지정된 대피 장소나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산속에 있다면 되도록 산사태가 난 반대 방향의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주변 높은 언덕으로 향하는 게 안전합니다. 산사태는 극한호우로 인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응할 시간이 짧아 피해가 커집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집안 가스나 전기를 차단한 뒤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름철 하늘에서 쏟아지는 굵은 비, 도로에 물이 고이고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비의 강도는 시간당 5에서 10mm 수준입니다. 다소 빗줄기가 굵어지지만 우산을 쓰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시간당 30mm 안팎이 될 때부터입니다. 우산이나 우비가 있어도 비에 젖고 운전할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 곳에 시간당 30mm의 양으로 2-3시간 쏟아지면 하수구가 넘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비는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내렸다 하면 바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물폭탄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강하게 쏟아져 짧은 시간에도 하수관이 역류하거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백 년 주기로 찾아오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잦아지며 산사태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한 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땐 무리하게 운전하기보다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극한 호우가 내릴 때 야외 작업을 하거나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철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